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셀프 리더로서 그 성장을 갈구하게 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기가 사실 경영자가 쉽지 않은 게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할 수는 있지만 경영자는 구성원들의 1분 1초를 다 계산하거든요. 그 핵심 가치로 저희가 정한 게 성장, 자율, 소통, 불굴. 사실 불굴은 대표 약간 카드 이렇게 해서 내가 창업가의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언젠가는 나만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어야 셀프 리더로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버즈빌에 그런 꿈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어떠세요? 내가 사람 이관우에서 사업가 이관우로 전환되는 게 딱 어떤 시점들, 어떤 경험들을 거치면서 올 텐데 그 기억에서 첫 번째 기억은 어떤 거예요? 일기장에 발명품을 썼습니다. 현관문에 보면 밑에 문 고정 장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위에 달고 밑에 문 고정 장치를 달아서 손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일기장에 몇 번을 여기서 발전을 시키다 보니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탁 올라가게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아이디어를 특허청 대회에서 이제 대통령상을 받게 됐었습니다. 털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한 2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국이랑 일본 특허를 내고 실제 제품을 생산하겠다.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이과였는데 경영대를 지원하게 됐어요. 그 사업을 배우려고. 무슨 디자인 경영 수업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수업이 있었고 전자레인지에 햇반이나 피자 같은 걸 넣으면 위에서 이렇게 코드를 인식해서 자동 조리가 되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만들었어요. 삼성전자, 뭐 LG전자, 오뚜기, 동원 이런 데를 다 만났는데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저희가 있는 기술이 뭐지?를 봤더니 코드를 인식하는 기술, 그거를 이제 모바일 코드로 변환을 하게 됐고요. QR코드는 MMS로 보내면 한 200원이 들거든요. 유니코드로 SMS로 보내면 이게 한 10원이면 보낼 수. 네이버는 이제 한 달에 몇 억을 5천만 원으로 아낄 수 있으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술이 이제 네이버에 인수가 됐었어요. 연속 창업을 여러 번 한 것 같습니다. 포스트윙이라는 저작권 솔루션 창업도 했었었고요. 데일리픽 맛집을 전문적으로 50% 할인하는 소셜 커머스를 만들었었고요. 서비스 런칭하고 3개월 만에 그루폰이라고 미국의 그 원래 소셜 커머스 만드는 회사에서 인수를 하고 싶다. 근데 저희는 이제 철학이 다르다 뭐 이랬는데 그 자리에서 본사 대표랑 통화를 하더니 가격을 2배로 올리시더라고요. 팀원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팀원과 데일리픽이 함께 해서 이제 그룹폰을 한번 막아보자. 둘 중에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팀원과 인수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바로 하셨던 게 버즈빌 아이템? 네, 맞습니다. 버즈빌이고 뭐 처음 출발은 아무래도 뭐 장가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리워드라는 걸 광고 시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터부시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을 이제 조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보는 관점은 데이터만 믿거든요. 결국은 리워드가 있으면 더 많은 유저를 퍼널로 들어오게 하고 최종 구매 버튼을 누르는 데까지를 계속 리워드로 유저의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그랬을 때 퍼널로 들어오는 건 20배 차이 납니다. 최종 구매 전환까지도 봐도 3, 4배가 차이 나니까 사실 이거는 좀 다른 게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을 바꿔가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목표였고 저희가 이제 계속 뭐 한 1.7배씩 이렇게 성장을 해왔고 올해는 지금 코로나로 소비 심리가 응축되었다가 작년 말부터는 거의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한 800억 정도 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또 광고 시장 쪽이 좋은 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 800억에는 소비자에게 지불할 리워드까지 다 포함된 800억이에요? 아니면은 버즈빌 회사로서 만들어낸 자체 매출 기여도일까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모델이 광고주를 직접 영업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이제 요 안에는 파트너에게 나눠주거나 또는 유저한테 포인트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광고주한테 저희가 수주한 금액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팀원이 구성원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저희가 지금 100명이 좀 넘고요. 뭐 아무래도 저희가 에드텍 기업이다 보니까 개발자 비중이 한 60% 정도. 제가 뭐 세일즈 조직, 파트너십을 맺는 BD 조직, 이제 스텝 조직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만약에 어떤 분들이 입사 지원을 한다면은 혹시 포지션이 열려 있나요? 어떤?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제일 좀 지금 니즈가 가장 강한 포지션은? 뭐 요즘 PO라고 하죠. 프로덕트 오너라고 해서 일종의 프로덕트를 책임지고 이끌 수 있는 포지션도 열려 있고요. 그리고 뭐 프로덕트 매니저들 포지션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시니어급 아니라 주니어로서 좀 경험해보고 싶은 포지션도 많이 열려 있고요. 뭐 개발자는 사실 굉장히 전 직군이 거의 열려 있는 것 같고
구인하는 네. 그 섹션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 원티드에 어. 뭐 버즈빌 같은 거 쳐보셔도 어. 뭐 상세한 저희의 문화라든지 네. 뭐 저희 실체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문화 말씀하셨으니까 네. 특색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성장을 음. 되게 강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음. 기업도 성장을 빠르게 해야 되지만 네. 인재들도 빠르게 성장하는 것, 네. 같이 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음. 않습니까? 사실 그 리더급 또 인재들의 성장이 회사의 성장보다 빨라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책 무제한 지원 뭐 네. 이런 건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좀 독특하게 하는 거는 네. 버즈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건 회사 일하고 상관없이 음. 자기가 도전하고자 하는 일을 음. 스스로 정합니다. 분기별로. 음. 그리고 이 도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전사 발표를 하고요. 전사 발표를 하면 그에 대한 저희가 리워드 회사니까 리워드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재미난 사례들이 많은데 네. 이제 되게 소심한 분이었는데 네. 자기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네. 나의 이 소심함을 이번 분기에는 깨보고 싶다. 아. 그래가지고 석촌호수에서 버스킹을 하겠다. 실제 버스킹을 하셨어요. 와. 그리고 또 이제 최근의 사례는 저희 CTO인데 피아노를 잘 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곡을 와이프한테 들려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최근에 되게 마음을 울렸던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거의 가장 나이가 많으신 BD 리더분이신데 아드님이 영어 공부를 조금 싫어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 영어 단어를 학습할 때 어떤 노하우를 담아서 유튜버가 되신 거예요. 저보다 10살 많으시거든요. 근데 직접 밤마다 아들 공부하실 때 옆에서 이제 유튜브를 촬영해가지고 아들을 위한 유튜브 영상을 올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회사 일과 무슨 관계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뭐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 회사라는 집단 속에서 나도 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장이 일적인 부분도 있지만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셀프 리더로서 그 성장을 갈구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것 그 속에서 발전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듣는데 좀 소름이 돋는 게 사실 뭐 이 방송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은 창업가보다는 어떤 스타트업에서 급여 생활자 분들이 클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사실 경영자가 쉽지 않은 게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할 수는 있지만 경영자는 구성원들의 1분 1초를 다 계산하거든요. 저분들의 생산성이나 저분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지는지 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걸 모아서 같이 발표하고 쉐어하는 것도 다 업무고 사실 네. 회사는 비용을 지불해서 진행하는 거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 과제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그게 문화적으로 용인되고 그걸 기꺼이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느낀다는 것 자체가 네. 많은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에너지 자체가. 저희가 사실 이제 컬처북이란 것도 만들어요. 이게 사실 이제 한번 회사가 망할 뻔하면서 그때 인원이 많이 퇴사를 하시고 뭐 엄청 고생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철학을 잡자. 네. 그래서 비전과 미션을 명확히 하고 네. 뭐 핵심 가치, 네. 그다음에 인재상, 우리가 일하는 방식 이런 걸 정했는데 네. 이제 그걸 매년 리뉴얼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핵심 가치는 멤버들하고 같이 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핵심 가치로 저희가 정한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성장, 네. 그다음에 자율, 네. 그다음에 소통, 네.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이 워낙 힘드니까 불굴 이렇게 해서 사실 불굴은 대표 카드 이렇게 해서 불굴이 들어가서 이제 네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뭐 자율과 성장에서는 버즈 챌린지가 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고 네. 소통에 있어서는 능동적으로 일을 하려면 모든 정보가 공유돼야 되잖아요. 네. 저희 리더 회의록 같은 것도 다 오픈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되게 재미난 게 슬랙에 속닥속닥이라는 기능을 있는데 네. 익명으로 슬랙을 보낼 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물론 뭐 구글처럼 그 금요일 날 밤에 맥주 마시면서 손 들고 얘기하면 좋지만 한국 네. 정서상 네. 이게 다 모여서 손 들고 뭔가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네네. 이제 슬랙에서 속닥속닥으로 모든 얘기를 하게 하고 아, 모든 답변을 대표나 HR에 하게 돼 있는 게 룰입니다. 그래서 뭐 되게 재미난 경우가 있어요. 뭐 네. 코로나가 늘어나고 있는데 재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문제부터 회사의 기업 가치가 지금 뭐 외부에서는 이거라고 하는데 나의 스탁 옵션의 가치는 이게 맞나요? 뭐 이런 질문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대표가 답변을 같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궁금함을 오픈해서 소통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뭐 버즈빌의 좀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런 문화를 갖추는 게 모든 사람들, 이 구성원들도 대표도 꿈꾸는 문화긴 한데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게 제 경험을 비춰보면
그 문화를 만드는 거는 그 문화의 핵심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 문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되는 사람들, 네. 가장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의 결국 질문의 퀄리티가 그 속닥속닥의 퀄리티가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좋은 질문, 멋있는 질문, 모두가 생각한 질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질문 사실은 훨씬 많은데 그것들의 비중이나 퀄리티가 어떻게 에버리지를 올릴 수 있느냐가 좀 전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네. 예를 들면 코로나에 대해서도 네. 무딘 분도 있으시고 네. 이건 무조건 재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거의 원문 그대로 오픈을 하고요. 자정작용이 됩니다. 이번 주에 이걸 얘기를 했으면 대표가 대표 관점에서도 답을 하지만 다른 분들이 또 속닥속닥에 다음 주에 그 의견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한 치고받고 하십니다. 뭐 조금 딱 봤을 때는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 몇 번 겪고 이제 버즈빌리언들은 거기에 학습이 계속 되어 가다 보면 이제 스스로 자정작용에 의해서 질문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이제 정말 필요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엑시트하고 나서 또 사업을 왜 하지? 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엑시트하고 나면 세계 여행을 한 1년 갔다 오는 게 맞을까? 근데 저는 이상하게 다시 다른 사업을 새로운 모델을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선배를 만나서 빠르게 엑시트할 수 있는 경험을 했고 이걸 다시 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버즈비를 하는 동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한국의 아이디어가 글로벌로 성장하는 것. 또 하나는 버즈빌 마피아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페이팔 마피아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티몬도 사실 굉장히 많은 마피아들을 만들고 있긴 한데 버즈빌 출신의 어떤 기업가를 많이 만들고 싶고 근데 이게 사실 회사에 좋은 인재들이 나가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뭐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PR 담당자가 저한테 그 얘기했대. 버즈빌 마피아 얘기 좀 안 하면 안 되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창업하러 나가버리면 어떡하냐. 그 얘기를 하지 마라. 막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이게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버즈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저희 인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셀프 리더예요. 내가 창업가의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결국 성장을 갈구하고 언젠가는 나만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어야 셀프 리더로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버즈빌에 그런 꿈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사실 가까이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창업 경험이라든지 저희가 삽질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삽질의 경험을 나의 리스크를 좀 덜면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에 스터디가 있는데 창업 특강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고민을 했어요. 이 창업 특강을 하고 나면 저희 버즈빌리언들이 퇴사를 하시면 어떡하냐. 그래서 창업 특강의 강도를 좀 조절해야 되나 막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진짜 우리는 창업하고 싶으면 창업을 하는데 그리고 이 바닥 룰이 창업하겠다고 나가겠다 하면 절대 잡지 않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는 이제 진짜 역량이 됐는지는 이제 옆에서 진지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창업의 꿈이 있는 분들이 이런 기업에서 한번 나의 리스크를 조금 줄인 상태에서 한 바퀴 돌려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일단 제가 PR 매니저님한테 사과드리고 저는 막으려고 했는데 또 대표님이 이렇게 또 생각을 또 가감 없이 말씀하시니까 죄송합니다.